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고 최종 점검을 하는 도중에 발사 제어 통신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오늘 발사는 취소됐다고요? 네, 항공우주연구원은 조금 전인 4시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늘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발사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통신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발사 자체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에 이상이 생긴 걸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도 산화제 탱크 센서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발사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요. 항우연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기체 내 설비가 아니라 컴퓨터 통신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기 1시간 반 전인 오늘 오후 2시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정통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발사 예정 시각을 공지할 정도로 발사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6시 24분을 3시간쯤 앞두고 갑작스레 발사가 취소된 겁니다. 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켜봐야겠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면서 일단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내리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꼿꼿이 서 있는 지금 기립 상태 그대로 원인 점검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재발 방지만 이뤄지면 이르면 내일이라도 다시 발사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항우연 측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권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90일 넘게 계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에 대한 선구제 후정산 방안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범위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이 이번 달에 느끼는 체감 경기가 올 들어 최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제조업의 업황 BSI는 68로 전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기록한 69보다 낮은 것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74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신규 수주 전망도 10포인트 떨어져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위축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국제선 다양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는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일본 기타 큐슈 신규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은 베트남 나트랑과 다낭을 오가는 2개뿐이었지만 하이에어의 기타 큐슈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다음 달 대한항공 나고야 노선과 사천항공의 장가게 노선, 오는 7월 훈누항공의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이 잇따라 예정됐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예 씨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 오전 김신예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김 씨는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김 씨 측이 변호인 교체 등을 하면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지난해인 2022년 4월 3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했으며 이번에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병원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천장에서 연기가 시작된 걸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연기가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수도 시설 조직 혁신안 발표 과정에서 수도 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쯤 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덕남정수장 사고와 관련한 대책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교육 실시 등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람들의 뉴스 만든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연자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내부에서 돌려막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 번이라도 먼저 출연했으니까 인사하시죠. 시사 폭격기 김영찬 기자입니다. 폭격기 화이팅! 자, 그리고 또 오늘 첫 출연. 안녕하십니까. 시사 누리호 송정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왜 오늘 출발을 못했어요? 예.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누리호라고 지금 하고 다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출연을 연기할 뻔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조금 전 우리 뉴스에 보니까 이 수도요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검토 단계인 거예요? 아니면 뭐 추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 단계? 네,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 단계면은 이후에 과정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올해는 이제 용역을 맡겨서 수도요금 인상이 과연 적절한지 또 얼마나 올려야 할지를 용역을 맡긴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물가관리위원회를 마치고 해가지고 내년에 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로는 뭐 30% 정도 인상안을 30%? 네, 기존에서. 그게 옛날에 2015, 16년 그게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요거 인상한다로 검토 중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30% 인상 좀 너무 많은 인상 아닌가요? 네. 우리가 그럼 타시도보다 조금 상수도 요금이 좀 낮나요? 네, 맞습니다. 특광역시 중에 두세 번째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올릴지는 올해 한번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왜 우리 가뭄이 있었을 때 덕남정수장이었나요? 네, 거기 맞습니다. 터졌잖아요, 한번. 네. 그때 나왔던 문제가 그 광주 상수도 본부가 관리를 태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관리를 잘 안 하고 있고 노후화돼 있는데 지금 그걸로 시민들이 약간 불만이었는데 여기에다 상수도 요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더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난 이제 2월 달에 지난 이제 올해 2월 초에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 덕남정수장 그 사고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처가 너무 미흡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38,000여 세대가 대규모 단수 사태를 잃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또 사고 원인도 그때 당시에 뭐 노후화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이번에 3개월 지나서야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사고 원인이라고. 근데- 광주 상수도 요금이 톤당 530원으로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낮은 수준인데. 톤당 530원. 근데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지금 가격 인상안까지 동시에 이야기를 해서 네. 그 혁신안이 가격 인상안이냐 이런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렇죠. 그 혁신안을 발표한 중에 좀 뜬금없더라고요. 뜬금없이 요금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네. 근데 말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맞는 말인 게 뭐냐면은 이제 혁신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또 시설 노후화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앞으로 5년간은 1,400억 그 정도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그 상수본부는 그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요금으로 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돈을 대규모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수 요금이 있어야만 이제 광주시는 그에 대한 예산을 해오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필이면 오늘 뭐 이렇게 발표한다고 했는데 요금 인상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기 요금 오르고 도시가스 비용도 오르고 물도 오르게 되면 정말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 그렇지. 같은 경우도 네. 제 이제 4개월 된 아기가 있어가지고 네. 날마다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네.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키우는 네. 집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나바다 해야죠. 아나바다. 뭘요? 아껴 쓰고 나눠 물을요? 쓰고 물을 안 넣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그 물을 화장실 물로 이렇게 쓰는 아나바다. 예.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을 아껴 쓰자 이런 말인데.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상수도 본부의 그런 그 유지 관리의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수도 요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그거는 조금 더 다음에 또 추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는데 네. 그래도 향후 이제 이러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뭐 국비 지원도 있어야겠지만은 네네.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금으로 해야 채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는 거는 이제 네. 일단은 일단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광주 MBC 5.18 시리즈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꽤 많이 네. 준비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8편을 준비했습니다. 음. 저희 기획 타이틀이 네. 광주 그 위대한 연대인데요. 네. 이 80년 5.18 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연대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그 연대가 발전되고 풀뿌리 연대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게 8편이고요. 주제가 프롤로그, 그다음에 역사 연대, 그 4.3이랑 5.18을 학생들이 서로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배워가면서 기억을 연대하는 거. 그리고 노동자들의 연대. 노동자들이 그 5.18이 되면 광주를 찾아와서 노동자 대회를 여는데 네. 왜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회를 광주에서 할까?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의문점에서 시작된 노동자 연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가족들이 항상 5.18이 되면 광주를 찾아와서 5월 어머니랑 함께 하는데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가 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태원 참사들 겪은 유족들이랑 같이 또 광주를 와서 연대를 했던 모습. 그리고 국제연대라고 해서 오늘 나가는데요. 이제 그 광주가 5.18이 되면 네. 그 광주 인권상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그렇죠. 그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데 네. 거기에 왔던 뭐 태국의 왕정에 저항했던 자투파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미얀마 이야기도 좀 담아가지고 국제연대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성연대가 있고요. 그 청년연대, 그 80년대, 90년대 그 청년들이 그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의 MZ 세대들은 어떻게 이어받으려고 하는지 이런 연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 네.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5.18 단체, 공법단체랑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있고 네. 지금 공법단체랑 강기정 시장과의 갈등, 그렇죠. 이런 내부 갈등이 좀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연대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같이 80년 당시에는 내부가 연대해서 군부 독재에 저항을 했는데 지금은 내부가 분열이 돼서 오히려 그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대가 내부에서 이 깨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5.18이 내 것이다. 너희가 뭘 아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5.18이 이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상 문제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좀 스텝이 꼬였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발포 명령자나 뭐 책임자를 먼저 처벌을 하고 진상규명을 했다면 그리고 그 뒤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5.18이 지나고 한참 지난 뒤에 먼저 나온 게 보상 이야기가 나왔고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진상 규명 이야기는 없어져 버렸고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신군부들이 조작을 해서 없애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됐고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5.18 단체들이 3단체라고 하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네. 부상자회, 공로자회, 그다음에 유족회 이렇게 3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제 공법단체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참 이렇게 으쌰으쌰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함께 이렇게 투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그 3단체 안에서도 분열이 좀 있는, 의견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법단체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일단 정부로부터 구체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네.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번에 보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화해 방식이 서로 다른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공법 이건. 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자고 해서 이제 뭐 특전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화해는 다른 또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또 5.18 관련자들은 아니다라고 또 거부를 하고 그렇죠. 사과가 먼저다. 사과가 먼저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먼저인데 진정한 네.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특전사들이 군복을 입고 참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히려 더 이제 기름을 더 부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감히 군복을 입고 가서 참배를 하냐.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그 군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클 텐데 그렇죠. 왜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요, 저희 부상자회 회장님이 저희 통화를 다 피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좀 받아주십시오, 예, 회장님. 회장님이 이제 저희들이 좀 본인들이 느끼기에 약간 듣기 안 좋은 좀 뉴스를 쓰니까 네. 네.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렇게 진압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기자회견이라도 하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2차례가 진행이 됐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특전사 사병이 한번 나와서 네. 증언 대회를 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작전 참모가 와가지고 증언 대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증언 대회를 하는데 핵심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알맹이가 없다. 네. 네. 시사 폭격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텐데 저희가 보기에도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뭐 안매장지라든가 이 보도가 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5.18이 이어나가야 될지 연대하고 물론 과거를 저희 기획 보도가요? 네. 예. 물론 감사합니다. 과거를 능하는 것도 좋은데 네. 네. 앞으로 이런 보도가 참신하지 않나 굉장히 앞서가는 네.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네, 미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연대 시리즈가 네.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취재를 네. 하고 기사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그러니까요. 겪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과거 이야기는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보도가 정말로 괜찮은 보도, 정말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세요? 아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저도 예. 이제 네. 젊은 세대들이 왜 5.18이 연대해야 되는지, 네. 5.18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좀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요. 5.18 단체이들. 그러면 이 연대 시리즈는 누가 기획하고 제작을 했습니까? 일단 그 저희 데스크인 철원 선배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네. 철원 선배가 이제 던져주신 걸 저희가 좀 더 구체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구체한 사람 누굽니까? 저랑 이제 저희 후배들, 저희 네. 사건팀 후배인 김초롱 기자랑 임지은 기자가 네. 섭외에서부터 이제 구성안까지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철원 선배에게 조언도 받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시사 누리호는 뭐 한 겁니까?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사건 팀장이니까 네.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갈구고 욕하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갑질하고
닥달하고 빨리 인터뷰하러 닥달하고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누구한테 들은? 전해들은. 그냥 전에 들었습니다. 아, 네. 와, 전혀 빨리- 사실 무근이고요. 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해줄래? 이 정도는 했었죠.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웃으면서 말씀드린 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우리 그 광주 그 위대한 연대 네. 이 시리즈 한번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저희의 그냥 속마음이었습니다. 네. 많이 좀 봐주시고요. 시사 폭격기 우리 김영찬 기자가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우리는 5.18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이 시리즈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의 5.18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5.18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5.18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앞으로 뭐요? 5.18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 보고 나서 답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신 건 처음이시죠? 오. 아니요? 아닌가요? 예, 저번에 MG 우리 했을 때 질문하던데 5.18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인이 막 이렇게 처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처음인 줄 알고. 야, 그래서 예. 이달의 기자상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사전에 네네네. 제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받으면 뭐 하실 겁니까? 이달의 기자상 받으면 일단 저 일단 공약하십시오. 네, 보도국에 쏘겠습니다. 오. 네. 잠깐만요. 저는요. 예, 그럼 당연히 싸야죠. 뭘 쏠 겁니까? 뭐 좋아하시죠? 고기? 고기? 소고기? 알겠습니다. 양고기? 소고기? 너무 예. 일단 받고 나면 생각해 꼭 주십시오. 네? 이달의 기자상. 자, 5.18 시리즈 지금 한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예, 타이틀. 네, 광주 그 위대한 연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8개의 제작물 중에 5개가 오늘까지 나갑니다. 나머지 3개는 항징이 끝나는 27일까지 해가지고 모두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질문을 언제 주시는지 지금 그 질문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네. 제작물이 좀 독특한 서체를 쓰거든요. 네네네. 그 질문 주셔야죠. 왜 안 주시나요? 저한테 무슨 질문이 합을- 안 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로 합을 맞췄잖아요.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 아, 서체 그래요? 얘기하세요. 네, 예. 서체 얘기하세요. 어떤가요, 서체는? 서체가 뭐였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 네. 지금 이 서체가 광주. 예. 광주 말고 그 위대한 연대. 그 위대한 연대 서체. 이 글씨체가 네. 박용준 체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그 서울 MBC가 이제 환경 분야 기사를 쓸 때는 자막에다 그린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게 다른 기사랑 차별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기획 보도를 준비하면서 색깔을 처음에는 좀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5.18 상징색을. 근데 네. 상징색이 이제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5.18 기념재단에 가보니까 뭐 주황색이랑 파랑색이 있는데 그게 5.18을 상징한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찾아보니까 박용준 체라 그래서 당시 이제 5.18 때 투사회보를 썼던 박용준이었어요. 그 체구나. 그 글씨체를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저희 보도호에는 그 글씨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글씨체를 전부 다 쓰자 아니다. 그 이름에만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 전부 저희 뭐 자상단, 복대 뭐 이런 저희 이름까지 다 그 글씨체로 하고 있고요. 글씨체가 이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의미가 들어보고- 있네. 예, 의미가 있습니다. 네. 투사회보는 일일이 이제 그 박용준 그렇죠, 분이 이제 네. 일일이 써서 이제 네.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채로 썼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체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18 기념재단에 가셔서 네. 글씨체를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저 리액션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뉴스탠바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과 관련된 뒷얘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우리 시리즈물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었고요. 덕남정수장의 수돗물 인상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검토 단계니까 추후에 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취재해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탠바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릴 게 있고 싶은데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오지만 시청자분들 직접 댓글이나 홈페이지에 글 알려주시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네, 주제를 던져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첫 출연했는데 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시사 누리요. 시선들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